잘 보셔야 됩니다. 자, 지난 9월 그리고 10월 달에 시장 조정이 깊었잖아요. 9월, 10월 달에. 그때 이후에 시장은 어찌됐든 16.6% 올라왔어요. 16.6%. 계좌 수익 45%까지 갔다가 뭐 주력주 하이닉스, 현대차, 한미반도체 무너지다 보니 또 LG화학까지 그러다 보니까 계좌 수익이 전부 줄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34.70인데 이제부터 시장을 돌린다? 시장이 강해질 것이다 생각하니까 시장에 남아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종목군들이에요. 포트폴리오 전혀 바뀌지 않죠. 지난해 11월 포트나 올해 또 윤종신 덕분에 11월, 12월에 엄청난 수익 냈다가 1월 달에 또 시장 또 무너졌잖아요. 1월 달에. 그러다 보니까 또 아이고 했는데 2월 달 포트는 1월 말 종가 대비해서 시장 자체가 6.37% 6.37% 올랐어요. 25%까지 올랐던 수익 범위가 17%로 줄어들었습니다. 좀 아쉽죠. 많이 아쉽습니다. 많이 아쉬운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하이닉스, 현대차, LG와 한미반도체의 눌림폭이 확장되다 보니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3월 달입니다. 2월 말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3월 달 포트입니다. 또 4월 포트도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2주 지나면 이번 주 지나고 또 다음 2주 지나면 4월 달 포트폴리오를 올려드리겠죠. 3월 말일 날 올려드릴 거예요. 마지막 거래일 날. 이번에는 이제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고 유가증권 시장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종목을 늘렸어요. 6종목으로. 그렇게 해서 하이닉스 45%, 현대차 25%, LG와 10%로 이건 비중을 줄인 거예요. 줄인 10%인 거고 한국전력을 10%라 넣어놨어요. 정책주의자, 정책보다도 더 중요한 게 실적주로서 또 금리가 고점에 놓여 있을 때의 금융지주사 KB금융 5%, 한미반도체 5%. 요 기준을 잡아놨는데 10% 비중의 한국전력이 마이너스 1% 계좌 수익이 돼버린 거예요. 그죠? 그리고 45% 비중 그리고 현대차가 좀 아쉽게도 이 흐름 범위에서 여전히 이 비중을 유지하고 있는데 아쉬운 거는 시장 0.52% 강세에 우리 계좌가 마이너스 0.23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물론 여기에 포함 안 된 수익이 뭐 있죠? HLB의 수익 범위 포함이 안 돼 있고 이수 베타시스 그리고 이제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공격적으로 잡아드리진 않았지만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교육을 계속 해드렸고 그 수익 범위들이 포함 안 된 기준에서 또 고점 대비 사상 최대치 고점 대비 눌리긴 했습니다만 오늘 탄력 보여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가 이런 수익이 안 들어간 상태에서 주력 포트폴리오만 가지고도 이 수익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기준에서는 이 중에서 지금 현재 움직임이 강하게 형성되어 있는 하이닉스 현대차와 한국전력 KB금융 한미반도체를 오늘은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내용이 23시 50분에 추가 교육을 해드릴게요. 23시 50분에 온라인상에서. 시간이 없으니까 좀 짧게 넘어가 드릴 거란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국내 증시가 1%의 조정을 받고 있어요. 1%의 조정. 오늘 1%의 조정을 받았어요. 글로벌 시장 대비해서는 거의 못 움직였고. 근데 이런 기준점에서 일단 정부의 시장 관련된 정책 자체가 지난해에도 많은 내용을 오픈을 해줬어요. 공매도 금지라든가. 다시 한번 화면 보고 제가 제대로 말씀드립니다. 공매도 금지가 시장에 미칠 수 있는 긍정적 영향 거의 없어요. 1도 없어요. 지금 뭐 우리가 지금도 들여다보고 공약을 잡아가고 있는 HLB 같은 경우도 대주주 지분 10%입니다. 공매도가 퍼센테이지로 아마 지금 한 3%가 채 안 될 것 같은데요. 그 뭐 공매도 3%가 무슨 영향이 있어요. 또 에코프로 공매도 가장 높을 때가 6%대였고 뭐 1조 5천억, 1조 7천억인가요? 지금 저도 이제 기억이 가물가물해져요. 점점 시간이 지나니까. 700억 공매도가 주가 15번 올랐잖아요. 15배. 700억이 가만히만 있어도 15배 올라가니까 얼마예요? 그게 1조가 되는 거고 추가적으로 해치 물량 들어와서 뭐 1조 7천억? 어쨌든 그 부분이 6% 기준이 됐단 말이에요. 전체 시장, 전체 에코프로 주식에서 6% 공매도했다가 그게 에코프로의 주가를 못 가겠다? 공매도 증가하는 시점에 에코프로 15배 올라왔어요. 어쨌든 그런
몇몇 배터리 옹호자들 몇몇의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때문에 공매도를 금지시켰다. 이런 정책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저 PBR 이 정책 부분도 저 PBR 종목 지금 글로벌 시장이 날아가고 있는데 왜 날아가요? 대만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 시가총액을 넘겼습니다. TSMC의 시가총액이 그냥 급증하면서 2월 달에 사상 최대치 고점 지수가 넘어가고 그리고 대만 증시가 우리나라 시가총액을 넘겼다니까요. 고금리 시절에 성장주가 날아가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에 금리를 올렸어요. 올렸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뭐라 그래요? 야, 미국에서 금리 안 내려가지고 시장이 조정받았어. 거짓말쟁이들. 미국, 유럽 다 사상 최대치잖아. 하루 일부 조정받을 때 금리 인하 안 해갖고 조정받았다. 이런 식의 내용. 금리를 인하한다고 해가지고 무슨 뭐 비트코인이 1억을 넘겼다. 말도 안 되는 소리야지. 고금리의 성장주의 투자가 늘어나고 위험 자산의 투자가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말도 안 되는 소수 의견에 말도 안 되는 내용 가지고 자꾸 그게 전체인 것처럼 포장이 돼서 나오는데 여러분들만큼은 제대로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업 밸류 프로그램 자체도 증시를 부양하겠다는 의지는 좋은데 기업에 대한 강제안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 내용이 나올 때부터 처음부터 윤정도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 내용 말고 예전에 했던 과거 데이터도 한번 보자. 그게 어느 정부에서 진행을 했던 정치적인 논리 말고 금융당국에 계신 금융 당사자들이 좀 제대로 기준을 잡으시는 게 옳지 않을까. 지금 시장의 오늘 조정폭의 1은 뭐예요? 1. 엔비디아가 초강세를 띄다가 4%대 강세에서 0.6% 수준 강세로 마감되고 시간에서 1.7 빠진 거. 지금 AI10 오픈을 해놓고도 지금 큰 효과를 못 보는 심리적인 요인. 두 번째는요. 일본의 금리 인상에 관련된 내용. 근데 그들의 그 흐름 속에서 지금 뭐 유럽이 조정을 받습니까? 미국 영향에 일본이 조정을 받았습니까? 전혀 없죠. 우리나라만 유독 마이너스 1%. 대만도 오늘 폭등이에요. 대만도 오늘 폭등이야. 1% 올랐으면 폭등이죠, 대만도. 중국 증시는 아무 의미 없고. 결론은 자금 지원의 부분에 대기업의 조세 지원 부분에 대해서도 좀 뭐라 그럴까요? 채찍도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애매하다는 거예요. 다만 밸류업의 실망은 이르다. 이 부분에 대해서 2월 27일 발표 이후에 관련주들 조정받으면서 시장 지수도 2,700에서 눌려버렸단 말이에요. 다만 이제 앞으로도 가치주 강세는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뭐 그건 옳아요. 다만 지수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흐름보다는 실질 기업의 펀더멘탈적인 부분을 놓고 봐야 되고 고금리 시대에는 성장주 위주, 위험자산 위주, 성장주 위주 그쪽에서 해결을 찾아야 된다. 기아가 PBR이 1.2배까지 올라왔잖아요. 그럼 기아가 오늘 배당락 이후에 6%대 폭락을 했는데 시가총액 5위까지 올라왔던 기아가. 그럼 기아는 못 가는 거예요? 정부의 밸류 정책으로 따진다면은? 말도 안 되는 내용이잖아요. 현대차가 못 가야 돼요? 지금 50조가 깨졌는데 시가총액 50조 수준인데 현대차의 순이익은 12조입니다. 작년 기준에 12조, 올해도 12조 예상. 이거 잘 보세요. 2014년 7월 28일자 기사를 윤정도가 갖고 나온 거예요. 최근 들어 방송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고 똑같은 시점이었고 이때 기준에 어떻게 하면 정상적인 세금을 많이 거둘 수 있을까? 정상적인 방법으로. 그래서 국책연구원에서 책 한 권 분량을 보고서 자료로 내놔요. 정부에서 의뢰를 한 거죠.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많은 부분에 조정을 하는데 주식 부분의 책 한 권 분량에서도 주식 부분이 소책 한 권 분량이 나옵니다. 거기에는 이제 뭐 미국의 주식 분할의 사례를 가지고 우리나라의 액면 분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그런 보고서 내용 많은 게 있었어요. 근데 대부분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큰 효과가 없는. 거기에 가장 강력하게 했던 게 2001년도에 우리나라에서 폐지시킨 2001년도에 폐지시킨 과도한 유보금에 대한 법인세 추가 페널티. 무슨 얘기냐면은 2001년도에 우리나라만 유보금이죠. 법인세가 아니라 법인 유보금에 대해서 세금을 감면해 줬어요.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근데 그 유보금이 지금 엄청 쌓여 있는데 그 과도한 유보금에 대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기업도. 지금 뭐, 야, 니네 주가가 저평가니까 자사주 때려 사고 소각해. 그게 공산주의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했는데 나중에 그럼 시민단체가 야, 니들 돈 많다고 해가지고 R&D 비용 안 쓰고 자사주 사서 이익 소각 다 해버리고 주주들은 좋은데 소액 주주들은 요만큼 이득 보지만은 대주주는 막 이따만큼 이득 보잖아. 지분율도 자연스럽게 높아지는 거고. 왜 그렇게 했어? 이건 아니지. 이거 어떻게 그러면 해결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법인세를 추가로 유보금에 대한 세금을 부과시킨다라는 채찍이 있다면 2014년도에 굉장하게 자사주 매입이나 삼성그룹이 7년 만에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을 7년 만에 단행을 했죠. 2014년 12월 2일부터. 어마어마하게. 그리고 14%를 이익 소각합니다. 그런 흐름이 나와야 돼요. 배당 안 하기로 유명했던 NC소프트 배당 다 하죠. 세금 내느니 배당하겠다. 그럼 나중에 명분이 된단 말이에요. 명분이 주변에서 야, 이거를 왜 그렇게 돈을 썼어? 거기다 또 하나는 뭐야? 아, 대그룹들이 왜 대그룹들 도덕적으로 폄하시킵니까? 우리나라를 살려왔는데. 아쉬운 게 주주환원 정책이지. 대기업들에 대해서 대주주가 상속세를 들내려고 주가 올라가는 걸 누가 좋아하겠냐고 상속세를 들내려고 하지. 그럼 밑도 끝도 없는 내용을 왜 최상위에 계신 분한테 말도 안 되게 얘기를 해서 법을 전공하신 분이 금융을 어디까지 아시겠어? 그럼 주변에서 잘 해주셔야지. 말도 안 되게 야, 대주주가 주가 올라가면 세금 많이 내니까 그거를 또 오롯이 그냥 듣고 그냥 막 퍼뜨리고 다녀요. 일반 분들이. 박세영제 TV 윤정도의 주식 투시경 보시는 분들 절대 채널 돌리지 말고 여러분들이 대주주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 회사 가치가 올라가는데 에코프로 15배씩 올라가는데 대주주가 싫어합니까? 아이고 상속세 많이 내니까. 셀트리온이 어찌됐건 어마어마하게 폭등이 나왔었죠. 지금도 가치 대비해서는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대주주가 싫어요. 주가 오르는데. 아니 HLB가 막 그냥 계속 IR, 내일도 IR해 HLB. 주가 오르는데 대주주가 싫은 회사가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 상속세를 들려고. 좀 제발 그런 논리 피지 말고 사내 유보금에 대해서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그만큼 세제에 대해서 분명히 이거 다 교육해드린 내용이에요. 2014년도 자료고 2014년도에 방송했던 내용이고 그리고 나서 지금도 여러분들께 교육해드린 내용이에요. 저 PBR주 좀 아쉽다. 그렇게 해서. 그리고 정부도 계속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발표를 해줘요. 실질적인 내용은 솔직히 없는 내용이지만 계속 그래도 보도자료를 내주고 그래 결론은 윤정도는 매우 긍정적으로 본다. 시장을. 어느 방향으로 가더라도 글로벌 시장에 맞게 움직임이 초강세 흐름이 나올 거다. 반도체 관련해서도 지속적이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매일매일 설명드리죠. 매일매일 실적 전망치가 상향돼. 이때 얘기했잖아요. 이게 13조거든요. 2017년 사상 최대치. 그 다음에 20조로 또 사상 최대치. 이 개년도 합쳐서 26조의 순이익을 발생시켰는데 이때 예상치가 얼마였냐면 5조에서 6조 정도였어요. 그게 계속 증가한 거예요. 24년도 영업이익이 8조 1,000억이었어요. 8조 1,000억. 언제 10월 말 윤정도가 이 자료를 만들어서 KBS 공영방송 나가서 교육할 때 그 자료예요. 8조 1,000억. 이게 어떻게 됐냐면요. 얼마? 3월 3일 기준입니다. 3월 3일 기준에 1,100억으로 8조 1,000억에서 1,100억. 와, 3조나 늘었네요. 아유,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자, 12일입니다. 12일 날 기준에 11조가 아니라 11조 3,300억이 됐어. 그리고 어제 방송에서 야, 이거 11조 4천억 원대가 됐는데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지금 현재 영업이익 예상치가 11조 6천억이 됐어요. 무슨 내용이냐면 증권사 보고서들뿐만 아니라 모든 기관들의 보고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극대형주는 수십 군데에서 나와요. 수십 군데에서 막 이만큼 나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뭐 같은 날 시험 문제 보는 것도 아니고 같은 날 내는 게 아니라 날짜별로 막 알아서 낸단 말이에요. 엔비디아 실적 나도 내고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가 HBM을 이렇게 한다더라. 대리 지금 AI 서버발 수요가 증가한다더라.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보고서들이 계속 나와요. 그 수십 군데 보고서 평균치의 예상 영업이익이에요. 근데 새로 지금 어제도 또 보고서 또 나온 거야. 또 나왔는데 이 예상치를 여기서 높인 거야. 높였는데 높였다고 해서 무조건 확 올라갑니까? 그건 아니죠.
전체 뭐 50군데 50군데 평균치가 조금씩 올라가는데 잘 기억해 보세요. 3월 3일 날 얼마였어요? 3,300억. 11조 3,300억. 그럼 2,700억이 늘어난 거예요. 불과 며칠 안 돼. 3일이 아니라 12일. 12일 예상치가 3,300억. 11조 3,300억, 8조에서 그러면 13, 14, 15 그리고 18, 19까지 다 칩시다. 5거래일 동안에 2,700. 그럼 하루에 얼마 오른 거예요? 500억이 목표치가 상향된 겁니다. 500억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한 달이면 1조가 상향되는 거예요. 정말? 정말이지. 작년 10월 말이니까 11월, 12월, 1월, 2월, 3월 중순 5달이 채 안 됐는데 예상치가 얼마 증가해요? 8조 1천억에서 3조 5천억. 5달이 안 됐는데 3조 5천억. 그러니까 한 달에 7천억씩 평균 증가했는데 최근에 증가 속도가 더 빠르단 말이야. 이해되세요? 그냥 하이닉스 보면 HBM이 어쩌고 AI가 어쩌고 그거는 포털 사이트에 기사만 뒤져도 나와. 조금 성실하신 분들은 증권사 보고서 보시면 되고. 안 그래요? 근데 이렇게 좋다는데 왜 못 가라고 하시는 기준에서 진짜 좋은지의 설정 범위는 방금처럼 이렇게 따져보셔도 돼. 이거 어느 채널에서 이거를 얘기를 하고 앉아있냐고. 하이닉스 좋고요. 아이 좋아. 컨센서스가 얼마 나왔는지도 몰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종목이 있지만 시가총액이 10조 이하짜리 1조 이상 10조 이하 거기도 보고서가 많이 안 나와요. 에코프로처럼 지주사 같은 경우 아예 안 나와버려. 가치를 너무 넘어서는 경우는 잘 안 나오고. 결론은 하이닉스의 이런 실적 상향의 전망치를 바탕으로 외국기관 쌍끌이 순매수 작년 1월 2일부터 지금까지 최상이라는 거예요. 최상이. 목표 주가 설정 범위 그대로 가지고 갑니다. 21만 원, 23만 원 그대로 가지고 갑니다. 마찬가지예요. 하이닉스 내일장 기준에 최우선순위로 보셔야 됩니다. 눌리든 오르든 사상 최대치 고점 찍고 눌린 목 얼마 안 돼요. 그리고 한미반도체예요. 지난해 여름부터 계속해서 2만 원대에서부터. 근데 이게 언제냐면 10월 말 종가가 52,500원. 10월 말 종가가. 그리고 1월 말 종가가 얼마요? 58,700원. 그리고 2월 말 종가가 84,800원인데 여전히 편입 사인을 드렸어요. 비중 5%에. 그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포트폴리오의 구성을 계속 잡아드린 겁니다. 결론적으로 한미반도체도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 19일까지 외국기관 순매수 얼마? 15위 안에 들어있어요. 12위인가 할 거예요. 12위. 시가총액이 12위는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목표 주가 그대로 12만 원 설정해 놓습니다. 쌍끌이의 수급이 왜 들어올지에 대해서 저평가 아니에요. 성장성의 기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한미반도체도 20일자 기준에 들여다보셔야 돼요. 여기 있는 종목이 다 주력입니다. 지금. 이걸 좋은지 알면서 못 사시니까 문제인 거야. 현대차 지난해 10월 말 종가가 16만 9,700원일 때 25%. 마찬가지예요. 1월 말 종가가 19만 4,600원일 때도 25%. 또 3월 달의 기준에서도 25만 원에서도 여러분들께 편입 기준 설정을 잡아드렸어요. 결론은 작년 1월부터 지금까지 쌍끌이 순매수 1위. 두 번째, 이거는 올해 1월 2일부터 쌍끌이 순매수입니다. 역시나 1위입니다. 시가총액이 50조가 이제 깔짝깔짝해요. 위험해. 순이익이 12조예요. PER이 4배야. 이걸 무슨 PBR을 따지고 앉아있나. 이런 애들이 가야 되는 게 정상인데 저 PBR. 그러니까 지주사만 보는 거야. 말 같지도 않은. 얘도 목표 주가 그대로 유지합니다. 30만 원의 목표 주가. 이런 데서 수익을 내시고 이런 데서 계좌 수익을 가져가셔야만 여러분들이 함께 수익을 개방하는 거예요. KB금융 마찬가지. KB금융입니다. 3월 포트부터 넣어놨어요. 63,500원에도 편입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2월 말 종가가 63,500원이에요. 그 기준에서 작년 1월 2일부터 올해까지 고금리 속에서의 가장 현명하게 실적을 낼 수 있는 KB금융 우리나라의 외국기관 쌍끌이 4위. 올해 들어서만 쌍끌이 2위. 저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수급 범위가. 그러니까 사상 최대치 고점을 어떻게 사상 최대치 고점을 넘기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꼴이 달렸어. 수급이 어마어마한데 겁이 나요? KB금융.
마지막으로 한국전력이에요. 한국전력도 2월 말부터 여러분들께 포트의 설정 범위를 잡아드렸어요. 오늘 말 같지도 않게 깨졌어요. 22,400원이 뭡니까? 올해 들어서 가장 많은 외국기관 쌍끌이 순매수 4위예요. 근데 오늘 하루에만 7%, 8%를 깨고 내려가. 이게 정상입니까?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실적의 흑자 전환이에요. 응? 2분기에 공공요금 뭐 동결하겠다? 3분기부터 선거 끝나고 안 풀더라도 지금의 실적 추정치만 가지고도 충분하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마어마한 매집이 들어와 있는 거고 그 매집 물량이 빠져나가질 않았어요. 월봉의 기준에 요거예요. 정책적으로 전기요금 인상이나 이런 부분에 흑자 전환이 되면 저런 흐름이 나오는 거예요. 원전 못 쓰게 해서 무너진 이런 흐름 기준이 아니라 여기서 움직임이 나와야 되는 위치죠. 그 흐름답게 어떻게 돼 있어요? 매집이 진행돼 있는데 2월 26일 날 얼마에 1,721만 주 2.68%였습니다. 24,850원이에요. 24,850원. 여기였어요, 여기. 응? 요 자리였다고, 요 자리. 이때가 얼마? 1,700만 주, 2.68%. 지금은요. 오늘 매도 물량 100만 주를 감안해도 6억 4천만 주짜리예요. 3.4% 매수입니다. 단순 논리로만 따져도 유통 물량도 거의 없는 종목, 유통 물량도 없어요, 얘는. 그런 애가 요 자락에서보다 더 많은 물량을 쌍끌이로 매집을 했는데 더 가지는 못할 망정 이렇게 무너져 내렸어? 목표 주가 그대로 유지입니다. 제발 어디 가서 이상한 소형주 또 이상한 종목 변동성 쫓아도 못 갈 종목 그런 거 가지고 엉엉 울고 후회하지 마시고